오늘 아침에 네. 그 법문하셨는데 네. 조금 이 자리 빌어서 구체적으로 가셔서 어떤 수행의 방법과 뭐 내용, 뭐 일과 그다음에 뭐 얻으신 거에 대해서 얘기했겠지만 말로 한번 그래도 조금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. 네, 성과.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. 통역하시는 분이 계시니까. 일단 성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. 거사님 법복이 회색입니다. 네. 이게 성과 중에 제일 큰 성과고요. 제가 했던 수행은 우리 무상사에서 하는 결제 스케줄을 기본으로 했습니다. 먼저 그 스케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냥 그 외적인 스케줄. 그래서 보통 무상사 결제나 그 짧은 리트리트 참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,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6시까지 정진하고, 그때는 이제 뭐 절도 하고, 좌선도 하고, 연불도 하고, 물론 예불. 그리고 이제 혼자 있었으니까 밥을 제가 하는데, 음식은 최대한 간단하게 했어요. 거기에서 구하기 쉬운 거. 아침에는 오트밀, 그 귀리요. 그리고 점심 때는 그 현미라고, 브라운 라이스 현미라고 그러나? 현미하고 그 렌틸 콩, 거기서 구하기 쉬운 거, 영양가 있는 거. 그렇게 이제 요리하고 이제 8시부터 10시 반까지 다시 정진하고, 그리고 이제 또 뭐 점심 울력하고, 일하고 이제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또 정진하고, 그리고 이제 6시부터 다시 9시까지 정진하고, 그리고 이제 밤 12시에서 새벽 1시까지 다시 한 번 했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번 섹션을 정했어요. 5 피리어드. 그리고 그거를 계속 돌리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매 정진 끝에 200배씩 했으니까 하루에 이제 1000배를 목표로 했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저는 좀 아무래도 이 관음 선종의 그 멤버들은 솔로 리트리트를 할 때 숭산 스님을 많이 생각해요. 그 100일 기도를. 저도 그래서 그 오마주. 그래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하루에 한 400번씩 한 것 같아요. 하루에 한 400번씩 목표로 했어요.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앉아서도 해야 되겠더라고요, 조금. 그렇게 해서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. 그렇게 하루에 5번 피리어드를 정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했죠. 쉬는 시간이 그다지 없게끔 했어요. 제가 일부러. 왜냐하면 예전에 해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괜히 잡념이 많이 들길래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. 그리고 가끔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이렇게 해서 뭘 얻을까? 시작할 때 그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제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다가 가끔 가다가 또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뭘 얻을까?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. 이제 그때마다 아이고 비우라고 하는 거를 뭘 얻겠다는 건지, 비우라고 하는 거를.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비울 줄만 알아도 아까 명화 스님 그 토크 하실 때 진짜로 돕는 게 뭔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,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진정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사실은 그거 하자고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. 뭘 비우자는 거지 뭘 얻겠다고 자꾸 생각하면 사실 어긋나기가 굉장히 쉬워요. 뭘 얻겠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긋나기 쉬워요. 그런데 비워야지, 차라리 말로라도 비워야지 프릿다운 해야지,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
그 수행의 본분에 다가가지 않나. 그러니까 저한테 뭘 얻으셨습니까? 물었을 때 제가 이제 물론 여기서 선문답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캐치를 하셨겠지만 혹시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뭘 얻었습니까? 했을 때 거사님 법복이 회색입니다. 그건 뭔 말이냐? 나와 내 마음이 텅 비우면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.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육감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가 돼버린다 이거죠. 그거를 그냥 선문답으로 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. 예, 거기다는 뭐 말을 더 달 필요가 없죠.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, 뭐 글쎄요, 여러 가지 그 백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는 좀 나눠도 되겠다 막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. 굉장히 육체적으로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숭산 스님 생각들을 많이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, 그 의지도 의지거니와 그냥 현실적으로도 제가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거의 50이 다 돼가니까 그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막 무리를 하려고 했던 게 좀 몸을 몇 번 쳤던 적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여름이니까 거기도 좀 더울 땐 덥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 거울을 봤더니 여기 갈비뼈가 드러나서 좀 약간 겁이 날 때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은 고마움. 그러니까 무상사에 이렇게 그 대중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어서 정말 그런 마음이 깊이 들었어요. 그런 고마움. 그리고 또 폴란드에 뭐 천문 스님이나 뭐 비롯해서 그 크라코프 그 승가라든가 이제 전체 그 승가들이 그래도 그 조그만 오두막을 하나 그 땅에다 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그 25년 전에 숭산 스님 살아계실 때 어떤 멤버가 구입한 땅을 이제 거기서 뭘 해보겠다고 지금 오두막 하나 있는 건데,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원래 그런 곳을 좀 찾고 있었어요. 근데 그렇게 가서 할 수 있었고, 제가 가기 전에 다 제가 필요한 음식들 오다도 해주시고, 고마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, 하면서. 글쎄요, 뭐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, 뭐가 있을까?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났어요. 짤막하게 두 가지 할게요. 하나는, 그거 정말 좁아요. 그래서 그 나무 집 안에다가 그 카라반이라고 있죠. 카라반 왜 그 캠핑카. 그거 하나 딱 들여놨거든요. 굉장히 좀 좁아요. 그래서, 그 좌선을 이렇게 하는 데는 그 카라반 바로 바깥쪽에 스님이 나무 보드로 이렇게 평상을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항상 이제 좌선을 하는데 그 쥐가 있어요. 쥐하고 개미들이 좀 많았어요. 쥐하고 개미. 쥐, 개미. 개미는 그냥 끊임없이 그 막 스티로폼을 천장에서 막 긁고 있고, 그래서 한 며칠 지났을 때는 못 참고 제가 빗자루 돼 있잖아요. 이걸로 퍽 이렇게 막 했는데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. 왜? 거기에 그런 구멍이 많이 나 있더라고, 이미. 그 전에 하시던 분들도 똑같았던 거예요. 그래서 이미 그 빗자루 구멍 난 데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. 못 참겠더라고, 그냥. 그러다가 내가 하면 조용하다가 또 다시 아무튼 밤에 잘 들어갈 때까지 계속 사각사각해요. 그래서 이거 정말 첫 번째 장애였어요. 그래도 이제 이겨냈는데,
이제 며칠 지나니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. 그 쥐였어요, 쥐. 근데 이제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저는 정진했어요. 뭐 그 저쪽에 그 쌀이랑 이렇게 그 곡간 비슷한 데가 조그맣게 있거든요. 근데 항상 거기서 쥐가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근데 어느 날 앉아있는데 이 쥐가 미쳐버렸는지 막 비닐 소리를 엄청 크게 막 팍팍팍팍팍 이렇게 내는 거예요. 이게 완전히 작정을 한 것 같아요. 그동안 가만히 있었어요. 네. 그러다 제가 잠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한 30분? 몰라. 그래도 바각바각 하고 있더라고. 바각바각 굉장히 시끄러웠어요.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. 근데 폴란드도 우리나라 여름 같지는 않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굉장히 무더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쥐가 그 난리를 치던 때가 좀 무더웠던 때거든요.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한 며칠 지났는데 거기 이제 쌀을 가지러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 제가 이제 그 쓰레기를 모아놓은 그 비닐이 있었거든, 비닐백.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아 저거 한 내일쯤 가서 말려야 되겠다. 냄새가 뭐가 썩었지 하고. 그래서 다음날 해가 좋아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다 막 탈탈 털었어요. 냄새 없애려고. 근데 말하자면 처음에 쌀 사왔을 때 그 백이 요만하씩 생겼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비워지니까 그거를 거기다 항상 모았거든요. 빈 봉투를. 플라스틱 백을. 근데 이거를 툭툭 터는데 거기 뭐가 이렇게 길쭉한 거 무슨 로프처럼 이렇게 하고 무슨 모르겠어요.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쥐가 꼬리하고 머리만 남아갖고 썩었어. 큰 쥐인데 꼬리가 뭐 이만했어요. 그 썩는 냄새였어요. 아,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. 그러니까 그게 아마 쌀 몇 톨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비닐이 많았거든요. 거기서 못 나온 모양이에요. 막 이렇게 하다가 더 아마 빠져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면 그걸 보고 좀 막 놀랬을 텐데 제가 워낙 그때 몸도 좀 힘들고 뭐 좀 감정도 말라 있고 약간 그런 상태여가지고 왜 쥐로 태어났을까?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. 그 남의 거 돌라 먹으려고 이러다가 저렇게 종말을 구하냐. 그래가지고 일단 묻어주고 정지를 했는데 이제 그 새끼들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. 2마리가 있었어요. 아마 새끼들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하는 짓이 완전히 사람이에요. 제가 딱 죽비를 치고 앉아 있으면 걔들도 딱 나와. 그 곳간에서. 제가 못 움직이는 걸 아는 것 같아요. 안 움직이는 거를. 딱 알아요. 그래서 와가지고 저 딱 3m,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평상이잖아요. 그럼 제가 좀 높잖아요. 그럼 얘가 사르르 와요. 근데 처음에는 조금 섬찟했어요. 왜냐하면 저를 탁 봐요. 딱 저를 보고 5초 정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뒤돌아봐요. 딱 지 등을 저쪽으로 하고 딱 저를 이렇게 봐요. 그거 한 5초 정도 흐르고 있어. 제가 안 움직인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정말 한 며칠을 처음에 저는 한 놈인 줄 알았거든요.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교대로 그러고 있네. 둘이. 처음에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좀 속으로 웃음이 나오다. 톰과 제리 생각이 나더라고. 저는 제리 같고 톰 이렇게 탁 뒤돌아보고 이게 놀리는 거. 이제 제가 그러는 줄 알고 걔들이 막 한 며칠 후에는 비닐을 아예 물고 내 평상 아래로 와요. 하고 푹푹푹푹 소리를 나는데 정확하게 그 큰 놈이 죽었을 때 나는 생각이 나더라고. 그 비닐 소리 났던 거.
근데 그냥 혼자 속으로 약간 스토리를 썼어요. 너 이 소리 생각나냐? 이러는 것 같아. 우리 엄마 죽을 때 이 소리 생각나냐? 꼭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.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을 때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그냥 고함을 정말 세게 쳤어요. 저도 모르게. 아까 명화 스님이 뭐 그 진정으로 돕는 거와 안 돕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사라졌을 때 조건 없는 그런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. 그런 도움, 존내, 싫은 그런 상대적인 생각이 사라졌을 때 나오는 행동 자체가 도움이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쥐한테 고함을 지를 때도 사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.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야!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. 그랬더니 그 뒤로는 좀 조용하더라고.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고 조금 길어졌었네요. 이제 그 오늘 주제에 조금 맞는 거는 그 이제 끝나고 하도 나가서 뭘 먹고 싶어서 그 이제 산이니까 제가 그 공중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냈어요.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든 시간 내에 그 슈퍼마켓 가서 먹을 걸 좀 사오려고 이런저런 궁리를 했죠. 근데 그 저쪽에서 어떤 그 다리를 절면서 어떤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이 걸어오시길래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려고. 근데 그분이 제 옆에 딱 오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야. 하나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더라고. 근데 순간적으로 저는 빨리 이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빨리 슈퍼 가서 먹을 걸 사오니까 그 생각만 하다가 갑자기 문득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필요한 때만 필요한 것만 보일까? 그분이 그 연세도 있고 지팡이를 짚고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난 빨리 버스 번호를 알아야 되겠다. 그래서 그 순간에 조금 이렇게 정신이 깨었던 적이 있어요.